마음 편해지세요. 강박증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네, 일상에서 항상 우리는 몸과 주변이 깨끗했으면 좋겠고요. 주변도 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 어떤가요? 아유, 네. 아유, 말 마세요.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종토도 미뤄지고 정리도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잘 넘기시나요? 아니면 신경이 계속 쓰이시나요? 저는 넘겨요.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저도 편이긴 스트레스 해요. 받는 편이에요. 네, 삶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전 넘겨요. 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강박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면은 어떠신가요? 저거 지금 맞춰야죠. 저는 불편해요. 이거 맞춰줘야죠. 아니 저거 맞춰야 돼. 저거 지금 이렇게 맨홀 뚜껑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야지. 저 너무 불편해 지금. 불편하시죠? 네. 규칙 강박입니다. 또 하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정갈하다. 우리 마트나 편의점 가면 저런 정갈해. 경우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인 게 이게 네. 이렇게 막 섞여서 예쁘게 정리된 게 좋아요. 네. 저는 섞여서. 오히려 네. 색깔별로 좀 다시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파란색은 또 위로 올리고 노란색을 뭐. 저 메뉴에 시원한 맥주 하나 꺼내서 먹고 싶네. 그러고 보면 용명 씨는 뭐 강박 걱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사진들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강박 성향은 누구에게나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성향이 이제 일상생활을 넘어가지고 지나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박성 인격 장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인격 장애까지 가나요? 네. 강박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강박증이란 건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 장애인데요. 이런 강박증은 강박성 인격 장애와 강박 장애 두 개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강박성 인격 장애와 강박 장애는 얼핏 보면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인격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바로 강박장애 성향 때문에 누가 더 괴로워하냐입니다. 강박장애는 본인도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 지나치다는 걸 알고 또 멈추기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강박성 인격장애는 본인이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그냥 꼼꼼할 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게 무슨 병입니까? 이렇게 자기 행동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강박성 인격장애입니다. 결국 이제 본인보다 배우자나 가족,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이 더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게 강박성 인격장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박장애는 내가 괴로워하는 거고 강박성 인격장애는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 불편한 경우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박성 인격 장애는 자기는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강박성 인격 장애는 이제 수치화된 기준은 없고요. 하지만 내가 이제 강박성 인격 장애까지 해당되는지는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 사항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규칙이나 순서, 목록, 형식 같은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일의 핵심, 큰 목적을 놓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을 잘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꼼꼼히 하려는 마음이 커서 오히려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주부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의 가계 재정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보험이랑 연금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보험 약관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조항을 읽다 보니 이게 또 뭔가 또 다른 조항을 읽다 보니 이게 또 뭔가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고 계속 파고들으신 거죠.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안 가고 더 알아갈 것만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되도록 가계 재정 계획은커녕 시작도 못 하신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계획 세우려고 시작하셨는데 정작 뭐 준비만 하다 끝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다 시험 계획만 짜고 계획만 짜다가 시험 맞습니다. 못 책상 정리해야 네. 되고 하다 보면 지우개가 재밌고 네, 강박성격 성향이 두드러진 거죠. 너무 안타깝네. 시작이 네, 반이란 말도 있는데. 맞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데요. 과도한 완벽주의입니다. 강박성 인격장애 있는 분들은 완벽의 기준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해, 조금 더 준비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일을 끝내지 못한 경우에나 심한 경우는 못할 바에는 아예 시작조차도 안 합니다. 예,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오히려 행동 시작을 막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또 내년에 15kg 감량을 해야지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꼼꼼히 매달 어떻게 운동하고 식단 어떻게 하고 계획표를 만드는 완벽주의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식단을 따보니 영양소 비율도 아맘에 안 맞고 운동 계획도 영 완벽하지가 않고 식사 시간도 이거 이렇게 짜도 되나 하는 압박감에 결국에 계획을 한 달 동안 수정하다 정작 운동 시작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깝네. 아까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연속이네요, 네. 정말 이게.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도한 완벽주의의 대표적인 모습, 강박성 인격장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일 중심적인 태도, 일벌레처럼 보입니다. 워커홀릭처럼 보이는데요.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 이런 거를 많이 희생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까지 희생하면서 일과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우에 해당. CEO로 성공하고 임직원으로 성공할 확률은 높지만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이 강박성 인격장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낡은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거나 예,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돈도 못 쓰고 아껴 쓰고 지나치게 인색한 경우. 요게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아니 뭐 어르신들 중에 안 버리고 집에 이렇게 쌓아두시는 어르신들도 많긴 하지만 나중에 다 써. 그래. 근데 사실 그게 약간은 좀 미덕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모으고 아껴 쓰고 전략하는 것 자체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은 가족 외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절대 돈을 쓰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계속 아껴 쓰라며 잔소리하는 흔히 말하는 구두쇠. 구두쇠 강박장애 인격장애 환자입니다. 예. 그리고 사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는데 예. 오, 이거 뭐야? 이 저장 강박이 심해지면 이 쓰레기집이 됩니다. 뉴스에서 많이 이 봤어요. 경우 강박증이 너무 심한 경우인데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이 심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고 자주 뉴스의 케이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만약 이제 이렇게 지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자기 모습을 돌아봤을 때 이런 경향이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나 또는 이런 이유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잦은 경우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게 정작 적당히 해라. 이 정도의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강박성 인격장애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혹시 여러분 해당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약간 그건 있어요. 그거 참 못 버리는 거. 집에 이제 에코백이 이제 뭐 행사 가면 에코백을 많이 주고 이렇게 무슨 뭐 백을 많이 주잖아요. 뭐 이렇게 싸서 많지. 뭐 몇 주년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요새는 비닐봉지 대신 그것도 에코백으로 많이 주니까. 약간 네온백처럼 언젠가 쓰겠지. 요번 휴가 때 가면 그거 들고 가서 한번 써야지고 이렇게 계속 쌓아놓은 건 좀 많거든요. 주변에 주세요 그러면.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 그리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집에 가서 이제 좀 외출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 눕고 싶은데 네. 누우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보통 네네네. 이렇게 자기 얘기 아니라 그러면 자기 얘기잖아요. 백팩을 소파에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바닥이 더러우니까 다시 이제 딴 데로 네네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혹시 뭐 이런 것도 조금 친구 얘기죠? 아니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박인 경우가 있나요? 이게? 예, 맞습니다. 강박적 얘기할 때는 제 주변에 누가 그러던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맞네. 예, 말씀하신 거는 약간 이제 위험 오형 강박. 그 약간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 좀 심한 분 사례를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이제 45세 여성분인데 이분은 이제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청소를 시작합니다. 사실 전날 밤에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근데 본인 눈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하룻밤 사이 먼지가 수북히 쌓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먼지 한 톨이 없이 깨끗한 바닥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먼지가 묻는 느낌. 집안 곳곳이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아침 6, 7시부터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예, 6, 7시부터 청소기를 돌리면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그러면서 방문을 닫고 다 들어가 버리죠. 하지만 이 오형 강박이 있는 이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청소를 하고요. 또 청소가 끝나면 화장실 차례입니다. 실은 화장실 그저께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사이에 병균이 잔뜩 번식한 것 같고 칫솔에도 뭐가 붙는 것 같고 샤워 타월도 오염된 것 같고 세균이 뭔가 있는 것 같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변기에도 뭔가 병균이 많은 느낌. 아, 생각할수록 이거 빨리 청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화장실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변기물을 2번 내려라. 칫솔을 제발 깨끗하게 말렸어야지. 양치 후에 세면대를 왜 헹구지 않았니? 예, 본인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은 힘들죠. 예. 이런 모습이 집에서만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 감각이 있는 분.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근데 씻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 이용을 꺼리거나 아예 외부 화장실 갈 바에는 외출 자체를 안 하겠다. 예. 이처럼 이제 청결과 오염 감각에 대한 게 너무 심해서 계속 청소하고 씻고 주변 사람을 통제하는 모습, 이거를 위생 오염 감각이라고 합니다. 아유 다행히 저는 제가 아니라 네. 막내 본인이 전문이라고 했네. 누군가는 아니네요 그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돼야죠. 아니, 예. 그러니까 아니네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닌데 요거보다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저희 집에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럼 뭐 깔끔한 성격인 거예요. 저는 뭐 약간 이해가 아닙니다. 다른 유형도 있습니까 혹시?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근데 다들 뭐 어느 정도 있는 것도 그럼요. 사실이니까. 이제 이 정도 심해야지 인격 장애 정도 볼 수 있다. 누구나 강박 성향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정도 심해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흔히 나타나는 게 이제 전략도 있었고 아까 저장 아까 봤죠. 방금 또 위생 오염 강박. 근데 또 많은 게 확인 강박입니다. 예. 또 한 분이 있는데 사례가 이제 아내분입니다. 남편분이 오늘 중요한 식사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약속이에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8시까지 가야 돼. 밤 8시. 남편분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이제 빨리 나가자고 하는데 우리 이제 정리 강박, 확인 강박이 있는 우리 아내분은 너무 분주한 거예요. 왜냐면 외출 전에 모든 걸 체크해야 돼. 가스 잘 잠겼나? 물 잠궜지? 창문 닫혔나? 오늘 비 오는데 문 열렸나? 외출 물건 빠짐없이 들어있나? 백을 열었다 닫았다 계속 물어. 그리고 화장대 한번 봅니다. 빠트린 거 있나? 예, 남편이 이제 빨리 가자고 호통치는데 뭔가 빠트린 느낌. 이대로 나가면 또다시 뭔가 다시 집에 와야 될 느낌. 근데 그러면 진짜 예. 빠뜨린 거 맞는데 보통.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바에는 더 지금 확인을 하자. 예. 그러다가 시간 놓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화장 왔는데 전 진짜로 집에 옛날에 있을 때 이 집 있잖아요. 화장실 불을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네. 그래서 신발은 다 신은 상태에서 집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 이렇게 저도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껐네. 다시. 그러니까 신발 벗으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귀찮아서. 네. 맞아요. 진짜로 이거 진짜 누구나 공감 갈 거예요. 이건 정말. 근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불편한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뭐 강박이 왜 누구나 좀 생겨요? 있죠. 근데 아까 요 정도 이제 심해진 게 많이 반복돼야 되는 거죠. 저도 있습니다. 집에 왔는데 차문을 잠궜나? 띠딕 소리를 했나? 맞아. 그래서 또 나갑니다. 전 베란다에서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컨텐츠가 많이 남았네. 네. 맞습니다. 저도 부엌불을 껐다고 생각하면 이제 거리가 머니까 저도 기어가는 거리가 길어지죠. 네. 네. 근데 이런 거 강박은 네.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진짜로? 이런 이제 강박 장애는 일단 강박성 인격 장애하고 좀 원인이 다른데요. 아까 말한 본인이 불편해하는 그 강박 장애는 이제 외부의 감염이나 암같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소가 강하고 뇌 호르몬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강박성 인격 장애,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주변 사람이 불편한 거, 이거는 어릴 적부터 자라온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강박 성향이 점점점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집안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와 행동이 점점점 굳어져서 강박성 인격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성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내가 좀 심하구나라고 좀 인지를 해야 그때부터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둘 다 이제 강박 장애와 강박성 인격 장애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과 유형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박 장애는 본인이 불편해서 치료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전적이고 뇌 호르몬의 균형의 문제이므로 약물 치료, 인지 치료 반응이 모두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강박성 인격 장애인데요. 인격 장애. 예, 강박성 인격 장애. 치료를 해보고 고쳐보겠다고 결심한다면 강박 장애처럼 치료 반응이 좋지만, 문제는 이런 강박성 인격 장애는
본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개선할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오시지도 않고 정신과 의사들도 진료실에서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강박성 인격 장애분이라고 모두 치료나 개선을 안 하는 분은 아니고요.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하도 가족이 하도 계속 교정을 요구하니까 결국 이걸 고쳐야 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정이 조금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위생 오형 강박, 저장, 전략 강박처럼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해서 테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위생 오형 강박이 있는 분들은 손을 과도하게 씻거나 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 씻는 횟수를 하루에 정해두고 카운트를 하거나 청소 시간을 체크해서 하루에 몇 시간만 내만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조금 불편하고 찝찝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길 테니 그 시간 내에서만 해보자라고 본인이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확인 강박인 분들은 한 번 확인했으면 충분하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혹시나 확인을 하지 않았어도 그 다음은 괜찮다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확인 횟수를 줄여가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강박성 인격 장애인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완벽주의, 일 중심적 태도, 물건 돈에 지나치게 씀씀이가 인색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랜 기간 형성된 성격과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약물 치료보다는 계속 생각을 바꿔주는 인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약보다는 예. 인지가. 예, 인지 치료는 이제 뭐 단어만 어렵지 쉬운데요. 첫 번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 강박성은 항상 실수는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실수를 많이 할수록 당신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입을 많이 주고요. 강박성 인격 장애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이 정도의 과정은 누구나 실수하고 성장하고 그거에 대한 일부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변에서 조언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강박성 인격 장애 환자들은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0점하고 100점만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즉 이제 완벽하게 했거나 완벽하게 실패했거나 둘 중 하나만 있다. 근데 하지만 세상에는 50점도 있고요. 70점도 있죠. 근데 더 많죠. 네, 중간도 있고 더 중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이 더러운데 오늘 식탁밖에 못 쳤어요. 바빠서. 그러면 강박증 환자들은 0점을 줍니다. 오늘 빵점이에요. 근데 식탁 부엌만 청소해도 40점입니다. 예. 이런 거를 자꾸 개선해주는 인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완벽주의자 봤죠? 목표가 너무 높습니다. 목표가 낮으면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죠. 또 이제 규칙 강박은 규칙을 안 지킬 바에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도 못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각할 바에는 오늘 그냥 휴가 내고 결근해야지.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살다 보면 한 번씩 지각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결근까지 해가지고 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까 말처럼 0점과 100점만 있기 때문에 지각은 한 30점 되죠. 40점 되죠. 근데 빵점으로 생각하니까 안 가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강박증 환자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작용해야 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실력과 노력으로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나 완벽하지 못한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결과는 운도 있고 우리가 다 통제를 못하는 거죠. 변수투성이죠. 변수 많죠. 갑자기 좋은 기회가 느닷없이 오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기보다는 책임을 다한 뒤에 결과가 이렇다면 다 받아들이고 괜찮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계속 주입해주는 이게 이제 강박성 인격장애 환자들한테 인지적인 교정 그리고 생각을 바꿔주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낸 집착과 불안에서 조금은 벗어나셔야 네네네.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네, 시청자 질문인데요. 저희 손주는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손톱을 그렇게 물어뜯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이게 강박증일까요? 오, 맞습니다. 예, 강박장애 일종인 피부 뜯기 장애입니다. 예,
이제 불안한 환경에서 본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고 자꾸 이제 강박적으로 무더를 뜯는 건데요. 이제 본인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강박적으로 피부를 뜯어가지고 본인은 안정이 된 게 습관된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발 뜯기 장애라고, 예, 긴장하거나 이러면 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자꾸 이제 쥐어뜯거나 이제 돌리는 경우. 요것도 일종의 강박 장애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치료의 원리가 강박 장애처럼 받으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강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상원 교수님이었습니다.